대한민국 성우계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톰과 제리의 활기찬 목소리로 온 국민의 유년 시절을 책임졌던 고송도순. 그녀의 마지막 가는 길은 추모의 꽃향기. 대신 돈을 둘러싼 자식들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로 변질되었다. 평생을 목소리 하나로 대중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며 국민 안방마님으로 불렸던 그녀의 빈손은 이제 찢겨나간 유언장 조각들과 폐륜에 가까운 고송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과연 무엇이 이토록 평온해야 할 장례식장을 참혹한 비극의 무대로 만든 것일까? 본 매체는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실태와 고인이 남긴 슬픈 유산 이면에 감춰진 잔인한 진실을 단독 심층 취재했다. 1. 이건 인정 못해. 장례식장의 장막을 깬 막내. 아들의 광기 사건은 고인의 발인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지난 새벽, 유족들과 측근들이 모인 자리에서 변호사가 고인의 자필 유언장을 낭독하며 시작되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낭독되던 유언이 막바지에 다다르며 구체적인 자산 배분이 언급되자 현장에 있던 막내 아들 A씨가 갑자기 발작하듯 자리에서 일어나 비명을 질렀다. 엄마, 제정신이야? 평생 형만 끼고 돌더니 죽어서까지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A씨는 당황한 변호사의 손에서 유언장을 강제로 낚아채 그 자리에서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뿌렸다. 마치 자주 받은 눈송이처럼 흩날리는 종이 조각들 사이로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다. 조문하던 연예계 동료들과 장례식장 관계자들은 이 믿기 힘든 폐륜적 돌발 상황에 그대로 얼어붙었고 빈손은 순식간에 통제불능의 카오스 상태에 빠졌다. 70평생을 당당하고 거침없는 목소리로 살아온 대성우의 마지막 자존심이 가장 사랑했던 자식의 손에 의해 처참히 도륙당하는 순간이었다. 2. 베일 벗은 유언장. 30년 묵은 편애의 부메랑인가? 현장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고인의 유언장에는 자식들 간의 극명한 온도차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이 생전 일궈낸 수십억 원대의 부동산과 수많은 애니메이션 및 광고 저작권 수익에 대부분이 장남인 배우 박준혁 씨와 고인이 평소 후원하던 특정 장학단체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막내 아들 A씨에게 돌아갈 몫은 상속세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미미한 금액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평소 여러 방송을 통해 내 자식들에게는 누구보다 공평하고 쿨한 엄마가 되겠다고 호언장장해온 고인이었기에 막내 아들이 느낀 배신감은 분노를 넘어선 광기로 표출되었다. A씨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는 엄마가 평생 목이 터져라 번 돈을 형만 챙겨주는 걸 지켜보려고 지금까지 입 닫고 산 게 아니다라며 포효했다. 그는 즉석에서 유언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법적 전면전을 선포했다. 하지만 목격자들은 이것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간 형의 그림자에 가려져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던 막내의 소외감이 고인의 죽음을 계기로 폭발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목소리가 안 나와도 녹음했다 전설에 처절한 빚잔치 취재 과정에서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3. 대중에게는 강남의 건물주의자 수십억대 자산가로 비쳤던 송도순이 사실은 임종 직전까지 자식들이 저지른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처절한 사투를 벌였다는 의혹이다. 고인의 오랜 측근 B씨는 도순 언니의 통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깡통이었다. 사업에 실패한 자식들의 뒷바라지와 수억 원대에 달하는 사채 이자를 갚느라 77세의 고령에도 하루 서너 개의 스케줄을 기계처럼 소화했다고 폭로했다. 실제로 고인은 임종 몇 달 전 성대 결절로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는 고통 속에서도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아가며 광고 녹음과 홈쇼핑 출연을 강행했다는 후문이다. 이는 모두 자식들이 무분별한 투자로 남긴 빚더미를 청산하기 위함이었다. 평생을 바쳐 일궈낸 목소리의 대가가 자식들이 한놓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소진되어간 셈이다. 결국 유언장 속 수십억은 채무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는 자식들의 눈을 가리기 위한 허울 좋은 껍데기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4. 침묵하는 장남 박준혁. 그리고 붕괴된 가족이라는 신기루 동생의 폭주와 오열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장남 박준혁 씨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영정사진 앞을 지켰다. 평소 어머니와 친구처럼 지내며 효자 이미지로 각인되었던 그였기에 동생의 돌발 행동은 그가 쌓아온 가족의 신화마저 단숨에 무너뜨렸다. 그는 동생을 진정시키려 하기보다 차가운 침묵으로 일관하며 이미 갈라설 대로 갈라진 형제의 벽을 확인시켜 주었다. 빈소를 찾은 한중견 연예인은 송도순 씨가 살아생전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퍼주면서도 정작 가족 안에서의 신뢰는 쌓지 못한 것 같다. 재산을 두고 벌어지는 이 시기 질투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시한폭탄이었다며 혀를 찼다. 고인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라도 가족의 화합을 바랐을지 모르나 현실은 고인이 남긴 유산이 오히려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는 치명적인 독이 되고 말았다. 5. 가짜 뉴스의 범람과 추락하는 고인의 명예. 현재 유튜브와 SNS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유언장 파동과 형제 간 난투극 소식은 대중의 시선을 싸늘하게 만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모의 마지막 길의 돈 때문에 난동을 부리는 것은 금수만도 못한 짓이라며 막내 아들을 비난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자식을 차별한 부모 밑에서 자란 상처가 오죽했겠느냐며 고인의 양육 방식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검증되지 않은 자극적인 정보를 생산하는 이른바 사이버 랩카들의 중동이다. 송도순 숨겨진 빚 100억, 박준혁의 재산 가로채기 등 자극적인 타이틀로 무장한 가짜 뉴스들이 쏟아지며 고인이 60년간 쌓아올린 거룩한 목소리 인생이 한순간에 추잡한 집안 싸움의 소재로 전락했다. 고인을 진심으로 추모해야 할 공간이 클릭수에 미친 괴물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것이다. 결론 전설의 피날레는 왜 이토록 잔인해야 했나. 고송도순. 그녀는 대한민국의 아침을 깨우는 목소리였고 우리 시대의 당당한 여성상을 상징하는 아이콘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은 우리가 기억하던 인자한 미소도 쾌활한 웃음소리도 아니었다. 욕탐과 갈등으로 얼룩진 차가운 빈소, 바닥에 비참하게 흩어진 찢긴 유언장 조각들이 그녀가 마주한 마지막 현실의 민낯이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가족이라는 평범한 진리는 죽음 앞에서 무력하게 깨져버렸다. 전설적인 성우의 마지막 방송은 이제 영원한 침묵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긴 이 씁쓸한 가족 잔혹사는 우리 사회의 진정한 유산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무겁고도 고통스러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얼룩진 대한민국 연예계의 가장 슬픈 자화상이다.